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1학기 기본과정 문자와식 단원평가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은 변이 4개 있는데 그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뭐가 됐나? 4A가 되면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100원짜리 동전 A개 100원짜리가 A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B개 있으면 합쳤을 때 100A 더하기 500B원이 되니까 2번도 틀렸네요. 3번 X% 농도의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공식은 외워주세요 라고 했고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면서 3Xg. 얘도 틀렸네요. 4번 한 권에 X원인 공책 2권을 사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2X원이겠죠. 근데 2,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므로 2,000원에서 내가 내야 되는 돈 2x를 뺀 게 바로 거스름돈이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시속 Vkm의 속력으로 S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거속시에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가 되니까 V분의 S.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우선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수가 문자보다 앞으로 와야 되며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쓰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X가 될 거고요. 괄호가 나오면 하트로 바꾸기로 했죠. 따라서 3 곱하기 하트 분의 1 곱하기 C가 되면서 얘는 하트 분의 3C가 될 겁니다. 하트가 뭐예요? A 더하기 B예요. 분의 3C가 되므로 2번도 틀렸네요. 3번 얘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 연산해서 곱셈기호를 생략해야겠죠. 따라서 X 곱하기 2 곱하기 Y 분의 1 곱하기 Z고요. 결국 뭐가 됩니까? Y분의 2XZ가 되겠네요. 여기 곱셈,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곱셈기호 생략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뒤에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고치면 C분의 B, 둘을 덧셈함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한번 확인할까요? 곱셈기호 생략하면 0.1A. 1은 언제 생략할 수 있냐? 1과 마이너스 1에서만 생략해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0.1A 더하기 B가 되니까 5번도 틀렸죠. 3번 A가 마이너스 3일 때 주어진 시계값 중 다른 것을 골라라. 우리 기억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음수를 대입할 땐 제가 괄호를 꼭 치세요 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니은은요.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것을 제곱하래요.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얘도 9가 될 겁니다. 디귿은 뭐죠? 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다른 것은 디귿이네요. 리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을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면서 3 마이너스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뒤에 뭐 바꾸면서 9가 됩니다. 미음 한번 볼까요? 3분의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8이요. 앞에 플러스로 바뀌고 1 플러스 8은 9. 정답은 디귿. 4번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밑변이 3의 2, 높이가 B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우리 곱셈 기호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2분의 3AB가 될 건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AB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다음 보기 중 1차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기억 1차식 맞고요. 니은은 2차식, 디귿 1차식 맞습니다. 리을 역시 1차식이고요. 미음도 1차식이네요. 근데 비읍 조심하세요.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1차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됩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래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네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식에서 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제가 괄호를 꼭 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10으로 통분할게요. 10분의 여기다가 2배를 해야 되니까 분자에다가도 같이 2배를 해야겠죠. 분배해주면 4x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빼기 바로 치고 10분의 분모에 5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5배를 할게요. 15x 마이너스 5요. 더하기 10분의 3x 마이너스 7이 되면서 통분이 끝났어요. 한 번에 써볼게요. 10분의 4x 더하기 6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5x 더하기 5 얘는 플러스 1이 분배되니까 바로 그냥 풀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7 그럼 10분의 동류항 계산해 볼게요. 분자 4x 빼기 15x 더하기 3x니까 마이너스 8x 될 거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4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아가들이 x의 개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x의 개수 뭐예요? 마이너스 10분의 8이죠. 물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상수항은 뭔가요? 상수항은 10분의 4 약분해서 5분의 2가 되겠죠. 걔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4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주어진 등식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써넣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항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만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옮겨줄게요. 네모는 원래 우변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좌변에 있던 2x는 마이너스 2x로 이항될 거고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로 이항되면서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9 정답은 5번입니다. A, B, C가 현재 분수예요. 우리 분수를 분수 속에 대입하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 거냐면요. 분수식을 나눗셈으로 고쳐요. A분의 4 어떻게 고쳐요? 4 나누기 A로. B분의 2는 어떻게 고치죠? 2 나누기 B로. C분의 1은요. 1 나누기 C로 고칠게요. 그럼 4 나누기 3분의 1 더하기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 빼기 1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면서 역수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2 빼기 10 더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6이겠네요. 9번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항이 몇 개짜리 식이냐? 하나, 둘, 세 개짜리 다항식이에요. 3x 제곱 2x 4 아니죠. 뭐예요? 3x 제곱이라는 항과 마이너스 2x라는 항과 마이너스 4라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항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3x제곱의 차수는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니까 x제곱 2차죠. 이 친구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입니다. x의 개수
마이너스 2x에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다. 정답은 5번. 다음은 1차식을 간단히 한 것이다. 옳은 것을 구해주세요. 우선 나눗셈이 나오면 곱셈으로 고치고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볼게요. 뒤에서도 분배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첫 번째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이 곱해졌으니까 괄호 그냥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를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5.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니까 틀렸고요. 3번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면 4x 마이너스 3분의 84 32. 다음 얘도 분배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동류항 계산하면요. 3분의 11x 얘가 6분의 64가 되겠죠? 6분의 64 마이너스 6분의 59.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처럼 괄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안에 있는 괄호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거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복잡한 식을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을 꼼꼼하게 잘 써나가는 거다. 중간중간 생략하지 마시고요. 다 써줄게요. 4x 마이너스 중괄호 열고 x 마이너스 5 소괄호부터 풀어야겠죠? 분배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4x입니다. 는 4x 빼기 중괄호 안에 동류항 정리할 건데요. 이제 소괄호가 없으니까 얘 소괄호로 바꿔주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4x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뒤에 빼기 4x가 있네요. 이제 소괄호도 풀어야겠죠?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4x 더하기 6 마이너스 4x 얘네 둘이 사라지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6 2a-3b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우선 a 자리에 4x-5를 대입할 거고요. 마이너스 3 b 자리에 2x-1을 대입할게요. 분배 법칙으로 괄호 풀면 8x-10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동류항 정리하면 2x-7이 정답입니다. 다음 사다리꼴에서 윗변이 a, 아랫변이 b, 높이가 h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보세요.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괄호가 나오면 그냥 하트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럼 얘는 2분의 h 하트가 될 거고 하트 자리에 그대로 a 더하기 b를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 어떤 식 네모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어요. 뭐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를요. 그랬더니 3x 마이너스 4y가 되었습니다. 그럼 괄호를 좀 풀게요. 네모 얘는 플러스 1이 분배되니까 괄호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는 3x 마이너스 4y고요. 우린 네모를 찾고 싶으니까 네모만 남기고 이항을 할게요. 우변에 있는 식은 건들면 안 되고 이항해서 오는 애들만 부호를 바꿔요. 부호를 바꿉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6y고요.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얘는 네모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르게 계산을 할게요. 어떤 식? 4x 마이너스 6y에서 빼요. 뭐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를요. 얘는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을 분배해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y가 되면서 5x 마이너스 8y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b랑 같을 때 a-1이 b-1이랑 같냐?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좌변만 눈여겨보세요. 좌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럼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얘는 맞는 말. 2번 좌변 볼게요. 좌변에 4를 더했죠. 우변도 4를 더하면 되니까 얘도 맞는 말. 3번 좌변을 어떻게 했어요? C로 나눴어요. 그럼 우변도 C로 나누니까 맞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얘 조심하라고 했죠. 어떤 조건이 붙어야지 맞는 말이냐? C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16번 주어진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이요? 항등식.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의 특징은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같아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좌변 괄호부터 분배해서 풀어볼게요. ax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고요. 좌변 우변이 똑같다라는 건 1차 항은 1차 항끼리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a가 뭐여야 돼요, 아가들? 마이너스 2여야겠죠. a가 마이너스이면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걔가 바로 b가 돼야 된다. 그때 2a 더하기 3b를 계산하세요. 2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b를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보기 중 1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1차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양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이던 우변이던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서 는 0꼴로 만들었을 때 한쪽에 있는 식이 1차식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즉 1차식은 0꼴이 되면 1차 방정식인데요. 이항해 볼게요. 4x 마이너스 4는 0. 1차식은 0꼴이니까 1차 방정식 맞습니다. 니은도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인데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디귿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6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되면서 x가 사라져요. 마이너스 18은 0이라는 등식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얘는 1차식은 0꼴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리을도 좌변으로 이항해보세요.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미음은 괄호부터 풀게요. 3x 플러스 6이고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3x가 사라져요. 마이너스 13은 0. 얘는 1차 방정식 아닙니다. 비읍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1차 방정식이 맞죠. 정답은 기역, 리을, 비읍 4번입니다. 다음 중 주어진 방정식과 해가 같은 애를 찾아라. 그럼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괄호를 풀면 2x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x다. 따라서 3x가 6이다. 양변 뭘로 나눠야 돼요?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진 방정식 중에 해가 2가 나오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3 나와야 되면서 얘는 해가 아니네요. 여기다 2 넣어보세요. 2 더하기 1은 3, 3이 6, 좌변은 6이고요.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얘도 해가 아니었네요. 얘는 4 빼기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은 1이고 4에서 빼면 3이죠. 근데 x에 2 넣으면 3은 2다? 틀렸어요. 4번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랑 2 마이너스 5랑 같냐? 3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다. 얘가 성립을 하죠. 따라서 해가 같은 방정식은 4번이었습니다. 주어진 비례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라.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내항의 곱은요 6 곱하기 0.4x 더하기 1이고요. 외항의 곱은 4분의 9x 더하기 3이네요. 우선 양변의 4배를 좀 먼저 할게요. 4배 하면 24 0.4x 플러스 1은 9 곱하기 x 더하기 3이고요. 그리고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10배 합니다. 저는 괄호에다 10배를 할 거니까 4x 더하기 10 얘는 그냥 여기다 90으로 줄게요. x 더하기 3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볼까요? 4, 4, 16, 96x 더하기 240은 90x 더하기 270이고요. x 좌변으로 넘어오면 6x, 상수항 우변으로 가면 30. 따라서 x는 얼마다? 5였구나.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 그럼 두 식 중에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애를 먼저 구할게요. 이 친구죠. 이항하면 4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양변 4로 나눌게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요 방정식의 해도 뭐가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대입해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3이고요. 괄호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걔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8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몰라요. 요 숫자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10x 더하기 8로 읽어주면 되겠죠? 이런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수를 바꿔볼게요. 그럼 10의 자리 수가 8이 될 거고요. 1의 자리 수가 x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읽어보시면 80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이제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바꾸면 처음수 10x 더하기 8의 몇 배보다? 2배보다 7만큼 큽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원하는 수를 찾을 수 있겠죠? 20x 더하기 16 더하기 7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9x고요. 숫자를 우변,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57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9로 나눠주게 되면 x는 얼마다? 3이다. 그럼 답이 3이 아니죠? 처음수 얘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8이 됩니다. 6%의 소금물 200g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10%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어요. 질문은 뭐냐면요. 12% 농도의 소금물을 얼만큼 섞어야 되니? 얘가 x예요. 그럼 아가들 얘랑 섞어서 얘를 만드는 거니까 10% 농도의 소금물은 얼만큼 있어야 합니까? 200 더하기 x g만큼 있어야겠죠? 등식이니까 양변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과 같아요 라고 등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2 더하기 25분의 3x는 20 더하기 10분의 1x가 되네요. 양변에 50배를 합시다. 양변에 50배를 해주면 600 더하기 6x는 1000 더하기 5x가 될 거고요. 이항해 줄게요. x는 얼마다? 400이다. 따라서 정답은 400g. 어떤 물건에 원가의 30%만큼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더니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700원 할인을 했더니 2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런 문제는요.
차근차근씩을 세워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질문이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를 x로 둘게요. 그리고 정가. 정가는 어떻게 했대요? 원가인 x에다가 원가 중에 30%만큼 이익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얘랑 얘가 동류항이잖아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3x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판 게 아니고요. 판매가는 정가인 10분의 13x에서 7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익이 생겼는데요. 우리 이익 어떻게 구하냐? 판매가에서 뭘 빼요? 원가인 x를 뺍니다. 판매가 빼기 원가가 이익이죠. 그게 는 200원이 되었습니다. 방정식 풀어볼까요? 10분의 3x는 900. 양변에 일단 10배를 할게요. 그럼 3x가 9,000.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000. 따라서 원가는 얼마였다? 3,000원이었다. 동생이 집을 떠난 지 2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동생이 26분 먼저, 형은 26분 후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 둘이 만날 때까지 누가 오래 걸을 수밖에 없냐면 먼저 나간 동생이 오래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26분만큼. 질문은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니?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나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형이 출발한 지 20분 후에 동생을 만났다라는 건 동생은 출발한 지 46분 후에 형을 만나요. 형이 출발한 지 3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면 동생은요 출발한 지 56분 후에 형을 만나게 되겠죠. 동생이 26분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그럼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났어요 라는 건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X 더하기 26분 후에 형을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여기 집이란 말이야. 동생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슝 와야지 둘이 만나요. 즉 둘의 간 거리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형이 간 거리는 형의 속력 200으로 몇 분 동안? X분 동안. 즉 200X를 갔어요. 동생은 매분 70m의 속력으로 X 플러스 26분을 갔어요. 70 곱하기 X 더하기 26. 둘이 간 거리가 같아요 라고 두고 등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200X는 70X 더하기 1820이 되겠네요. 이항해 주시면 130X가 1820이고요. 양변을 X의 개수인 13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4가 되면서 형이 출발한 지 14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 25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다현이가 4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4km. 그런데 처음에는요. 분속 60m로 걸었습니다. 중간에 분속 80m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총 시간이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야? 이때 걸린 시간과 이때 걸린 시간을 더했을 때 1시간이에요 로 갈 건데요. 우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제가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분속 60m, 분속 80m예요. 근데 여기 4km니까 얘를 4000m로 바꿀게요. 그리고 분속인데 1시간이니까 얘도 60분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 분속 80m로 간 거리니까요. 이 거리를 x미터로 둘게요. 그럼 분속 60m로 간 거리는요. 4000 마이너스 x미터일 거예요.
그럼 거속시에서 시간 어떻게 구해요? 요때 걸린 시간은 속력 60분의 거리 4000-x입니다. 그리고 분속 80m로 간 시간은요. 80분의 x겠죠. 둘이 더해서 60분이 걸렸어요. 양변에 60과 80의 최소 공배수인 240을 곱할까요? 240을 곱하면 4, 4, 16 더하기 3x는 14,40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600이고요. x 얼마 나와요? 1600이요. 그럼 답을 160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1600m라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읽어보면 몇 킬로미터니?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단위를 한 번 더 환산해 주시면 1.6km가 됩니다. 여러분이 문자화식 단원 중에서도 특히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거속시, 소금물, 원가, 정가 이런 문제들 다 꼼꼼하게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이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꼭 여러분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틀렸어도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레벨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